내가 너무 힘들지 않게 재건을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보형물 유방 재건입니다. 물론 할 수 없는 분도 있고 하기에 좋은 분도 있지만 점점 그 폭이 넓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전에는 자가 조직을 많이 사용했고요. 자가 조직을 쓸 거냐, 보형물을 쓸 거냐, 뭐가 좋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유방 재건을 받는 사람들의 70%는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이전에 사용을 기피했던 거는 비슷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보형물을 이용해서도 좋은 결과를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또 큰 수술을 받는다, 내 조직이 희생된다 이런 거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런데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수술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고통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일상 회복도 빠르고요. 그런 게 장점이죠. 또 하나, 새로운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기존의 절개선을 이용해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술 자국을 내 몸에 만들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보형물을 넣어서 반대쪽이랑 비슷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한 조건은요, 일단 수술한 부위에 조직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만약 종이장처럼 얇은 피부만 있다, 보형물을 넣었을 때 비슷하지 않겠죠. 또 피부의 양이 너무 모자란다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 확장기를 넣어서 늘려야 되는데 보통 조직 확장기를 넣으면 우리의 피부는 늘어나지만 방사선 치료를 너무 많이 받아서 탄력을 잃은 경우는 피부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보형물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조건은 보형물 모양이 반대쪽 가슴 모양처럼 생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형물을 맞춤으로 주문할 수는 없거든요. 있는 걸 써야 되는데 너무 다르게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반대쪽 가슴을 수술해야 하는데 나는 건강한, 아프지 않은 반대쪽 가슴을 수술하기 싫다. 이러면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확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슴에 풍선을 넣습니다. 풍선을 넣어서 조금씩 부풀리게 되는 거예요. 풍선의 크기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한데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피부를 늘리고 나중에 확장기를 빼고 보형물을 넣는 수술로 마무리되는 거죠. 이처럼 확장기를 넣어서 피부를 늘리는 단계가 필요하다면 2스테이지 보형물 유방 재건이 되는 거고 피부는 그대로 있으니까 안에 내용물만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1스테이지 유방 재건술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비슷하게 만들고 싶으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는 반대쪽 가슴에 확대를 해서 보형물을 넣거나 아니면 처진 가슴을 올리거나 반대쪽 가슴을 축소를 해야 조금 더 비슷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수술 후에 비슷한 가슴을 갖고 싶다면 양쪽 가슴을 같이 수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형물 유방 재건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요, 촉감은 양보한다는 겁니다. 보형물의 촉감과 우리 살의 촉감은 좀 다르잖아요. 원래 가슴이 작은 사람은 쿠션이나 조직의 티슈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조직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가슴 조직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은 더 얇아져 있고 그런데 반대쪽은 조직이 있으니 촉감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조직이 많이 얇은 상태에서 보형물을 넣는다면 보형물에 리플링 현상이 일어나요. 리플링 현상이라는 거는 꽉 차 있지 않는 보형물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보형물에 어떤 구김이 보이는 건데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를 리플링이라고 합니다. 너무 마르고 또는 암 수술할 때 조직을 너무 많이 절제해서 겉에 피부와 피하 지방이 얇게 남아 있다면 리플링 현상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지방 이식을 하거나 인조진피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보형물 재건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염증이나 감염에 좀 주의해야 될 것이고 감염이 살짝 생겼다 그럼 구형구축이 올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형물이 터질 수도 있고 보형물의 위치가 약간 이동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이나 구축이 생기면 일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 생기고 잘 지내다가 나중에 잘 생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치 이상이나 이런 문제, 보형물이 터지고 이런 문제는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부작용이 동반되어 있지 않다면 그걸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은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의 조직과 비슷한 보형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방 이식을 하거나 인조진피 같은 걸 사용해서 보형물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형물 유방 재건은 70%입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힘들게 암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셨는데요. 재건 수술을 하려니까 너무 무섭죠. 그래서 선뜻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 성형외과 옥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